안녕하세요. 언어 논리 문제 1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어, 일치부합 문제로 보이고요. 그리고 설명문이네요. 설명문 같은 경우엔 저는 본문에 어느 정도 얼개를 작업해 놓고 그 다음에 선지로 와서 선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본문에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풀거든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군형 문제가 심각해지자 군형 문제의 대책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대변통과 소변통으로 나눈다. 대변통의 예로는 호포론, 구포론, 결포론, 그리고 소변통에 대한 얘기로 간필론과 간필결포론이 있는데, 호포론, 그리고 설명이 쭉 나오고, 구포론, 결포론, 예, 여기 세 개는 대변통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나 대변통의 실시는 양반의 특권을 폐지하는 것이므로 양반층이 강력히 저항하였다. 즉, 이 문제는 대변통과 소변통으로 크게 대책을 나누고, 그다음 대변통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에, 그다음 대변통이 양반층에 대한 강력한 저항을 받아서 그다음 소변통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간필론, 간필결포론 이 정도 있고, 뭐 전필결 예. 그리고 선지로 내려와서 이제 선지에서 필요한 내용을 한번 찾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포론, 결포론. 구포론과 결포론은 여기 위에 구포론, 결포론. 그리고 양인의 군포 부담이 더 컸다. 즉, 결포론에서 양인의 군포 부담이 더 컸다. 이런 얘기인데, 좀 구포론에 대한 설명은 되게 짧네요. 16세 이상의 모든 남녀에게 군포를 거두자는 주장. 그리고 이거와 대비되는 내용을 결포론에서 보면 얘는 경제 능력에 따라 군포를 징수. 음, 즉 양인이 군포 부담이 더 컸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구포론과 결포론에 대한 서술에서 어떤 뭐 차등을 두었다. 계급에 대해 차등을 두었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이고요. 지금 이 출제자가 이 선지에서 의도한 거는 만약에 여기 구포론에서 16세 이상의 모든 남녀에게 군포를 뭐 동등하게 거두자는 주장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결포론은 토지 소유 면적에 따라 뭐 차등 있게 군포를 거두자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우리로 하여금 양인이 군포 부담이 구포론에서보다 결포론에서 더 컸다라고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선지로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낚시 선지구나.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음, 자, 2번 선지 갈게요. 2번은 호포론이나 구포론에 비해 간필결포론의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다. 여기 간필결포론은 이게 소변통이고, 호포론과 구포론은 대변통인데, 그러면 요거는 위에서 찾아야 되고, 요거는 아래서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다 보면, 근데 여기서 대변통에 대한, 그러니까 소변통이란 걸 제시를 하면서 대변통의 한계를 한번 짚어줬잖아요. 대변통이 양반층의 강력한 저항을 맞아서 그래서 소변통이 나온 것이므로 여기 소변통의 간필 결포론이 양반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가져왔으니까 대변통은 양반층이 강력한 저항 그리고 간필 결포론은 양반층의 긍정적 여기서 대비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2번 선지는 양반들이 간필 결포론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다라는 맞는 서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이렇게 보시고요. 자, 1번 문제 풀이 맞춰보겠습니다. 이제 2번 문제 한번 풀이해 볼게요.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고, 그럼 이게 설명문이겠네요. 설명문은 기본적으로 찾아 읽어가는데, 찾아 읽어갈 그 힌트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 이렇게 1768년 19세기, 그리고 17세기, 18세기, 17세기, 이렇게 연도를 중심으로 찾아 읽어 들어가면, 뭐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선지를 보면 19세기부터 그리고 17세기에 이루어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뭐 선해청, 만호, 폐지된 해 이것도 연도를 볼 수 있겠고. 자, 그러면 이제 19세기부터 볼게요. 19세기의 광역공사의 목재 공급과 운송. 19세기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주로 민간 목재 상인이 관영공사에 목재를 공급했다. 너무 짧네요. 지금 관영공사에 목재를 공급에 대한 얘기는 맞지만 지금 목상이 담당하면서 영역부장이 폐지된 것까지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정도의 설명 가지고 되나?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일단 세모. 그러면 17세기에 이루어진 관영공사에서 17세기에 이루어진 관영공사? 그럼 이거 1600년대 얘기하는 건데 도감의 영역부장은 전인으로부터 목재를 구입하여 운송할 책임이 있었다. 도감의 영역부장이 주어고 운송할 책임이 있었는지 알아야 되고 목재를 구입하였는지 알아야 되고 전인으로부터인지 알아야 되고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17세기 지금 영역부장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영역부장 여기 나와 있는데 관영공사에 필요한 건축 재료를 구하고 운송하는 책임은 영역부장에게 있었는데 지금 언제 얘기하는 거죠? 17세기까지? 아니 이거 여기에 걸리는 게 아닌데 1789년에 폐장이 설치돼요. 그러니까 이건 1800년 18세기인데 그러면 예, 이거 17세기에 이루어진 관영공사에서 그랬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네요. 왜냐면 여기에 건축재료의 하역과 운송은 백성들의 부역 노동으로 해결하였지만 오히려 17세기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예,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지금 운송하는 책임이 영역부장에게 있었다와 이 17세기까지를 지금 연결을 해서 함정을 판 것 같네요. 그래서 5번은 아니고. 그럼 이제 폐지된 해 보시죠. 폐지된 해 같은 경우엔 이렇게 정확하게 해를 나타내 준 데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폐지된 해의 원거리 운송은 조세선이 담당하였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폐지된 해가 어딘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가 폐지됐냐? 관청에서 선불로 지급하고 납품받는 아, 방식. 여기는 영역부장 얘기였고, 그리고, 예. 지금 여기 보시면은, 물건값을 선불로 지급하고 납품받는 방식, 이 그대로 가져왔고요. 음, 인 원공. 그리고 그 원공이 1768년에 폐지되었다. 즉, 1768년을 말하네요. 이거는 폐지된 해는. 그러면 1768년은 18세기니까 이 18세기에 원거리 운송은 조세선이 담당했는지를 확인하면 되잖아요. 조세선, 조세선. 예, 여기 나오네. 원거리 운송은 조세선이 담당했다. 즉,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바꿔서 하긴 했지만 비교적 정확하게 답을 고를 수 있게끔 해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4번, 나머지 선지도 보면 여기 만호 맨 뒤에 나오죠. 만호가 지방관영공사에 필요한 재료 구입한 거 맞고, 그리고 도청의 책임하에 마계가 창고까지 운송하였다. 그러면, 어, 이 만호가 담당한 그 지방관영공사의 재료의 운송 얘기가 나오겠네요. 운송 얘기. 자, 이게 1707년에 마계를 창설하여 전담시켰다라는 건 맞는데, 지금 이 뒤에 있는 게 이 시기적으로 맞는지는 알 수 없죠. 예. 그리고 뭐 수익 이런 얘기 없었고, 예. 이렇게 한번 맞춰볼게요. 예. 그래서 이 핵심은 시대별로 찾아 들어가는 게 그나마 이게 이런 명사가 남발하는 이런 문제에서 그나마 쉽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였습니다. 예. 이제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수치심과 죄책감에 대한 이야기고요. 뭐, 이렇게 따옴표로 강조를 해주고 뭐 공통의 조건으로 삼는다.
음, 그리고 확연히 구분된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 부정의 범위, 심리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수치심, 죄책감. 예, 뭐, 예, 뭐 이 정도 보고 내려와서, 컨지를 보면, 일단 짧고 쉬워 보이는 선지부터 볼게요. 이번 죄책감은 수치심과 달리 외부의 규범에 반하는 부정적인 일을 했을 때도 발생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어, 이 규범 얘기 맨 앞에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여기 내면화된 규범에 비추어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일을 했거나 그러한 상황에 처한 것이라고 나와 있죠. 이 두 감정에 대한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규범에 반하는 게 아니라 둘 다 내면화된 규범에 비추어 그런 상황에 처한 것에서부터 발생한다라니까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그다음 4번. 수치심은 부정적 상황에서 심리적 충격을 크게 받는 성향의 사람이 느끼기 쉬운 감정이다 라고 나오는데, 지금 여기는 죄책감에 대한 얘기가 없네요. 그러면 차이 부분에서 나와 있을 텐데, 음, 느끼기 쉬운 감정, 느끼기 쉬운 감정, 여기 감정 상태 및 방식에도 다른 양상을 낳게 하는데, 이건 사후 감정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예, 여기 보시면 수치심은 전반적인 공격이 되어 충격도 크고 벗어나기도 어렵다고 나와 있긴 하지만, 좀 애매하네요. 그럼 일단 패스하고, 음, 3번 선지. 심리적 불안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행위자와 행위를 분리한다. 라고 나오는데, 부정적 상황을 평가하는 자아가 일단 뭔지 모르겠고요. 이게 뭐, 네, 이게 수치심과 죄책감에 대한 얘기가 라고 하기 어렵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X. 음. 2번. 자아가 직면한 부정적 상황에서 자의식적이고 자기평가적인 감정들이 작동시키는 심리적 방어 기제는 동일하다. 라고 나오는데, 자기, 자기평가적인 감정, 즉, 세 번째 문단에 자기평가적인 감정, 예, 여기 심리적 방어 기제 얘기 나오고요. 다시 말해, 수치심은 은폐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심리적 방어 기제를 동원하고, 그리고 여기 반면 이하에 보시면 죄책감은 적극적인 방식을 통해 부정된 자아를 수정하고 재구성하기 때문에 이거는 대치되는 내용이므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죠. 그리고 이제 1번 보시면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과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 중 잘못을 감추려는 사람은 드러내는 사람보다. 방금 자기평가 방식에서 은폐나 회피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치심이 잘못을 감추려는 사람이고, 그 수치심이 잘못을 감추려는 사람이면 죄책감은 자동적으로 드러내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자기평가에서 부정하는 범위가 넓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자, 부정하는 범위는 여기 이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어요. 부정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여기서 수치심은, 죄책감은 여기 전반적인 문제가 아닌 부분적인 문제가 되고, 수치심은 자아에 대한 전반적인 공격이 된다고 했으니까, 자기 평가에서 부정하는 범위가 수치심이 넓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3번 문제 해설 맞춰보겠습니다. 이 4번 문제 알 수 없는 것이고요. 음,
이것도 대충 보고, 그리고 선지로 와서 꼼꼼히 읽어보는 걸로 갈게요. 아공이 5개, 부호화 과정이라 하는데, 두 단계 과정, 그리고 표본화 및 이산화, 표본화, 이산화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고요. 변조, 봉쇄 송신체계 얘기, 이산화하는 방법이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예, 뭐 이 정도 보고요. 다시 보면은 이런 건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 2번 선지를 먼저 보면 이산화 방법을 달리하면 즉 어, 여기 이산화 방법이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진보호 체계를 도입하여 집힌 것을 0, 집힌 것을 1로, 집히지 않은 경우를 0으로 해서 이산화한다면 원리상 5가지 이상의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그래서 최대 10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봉수의 아궁이가 5개니까 음, 이산화, 즉 2개의 가지의 수로 5개 아궁이에 집힐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단순 곱셈을 해서 최대 10가지로 바꾸어 놓았는데요. 음, 아니죠. 이 경우의 수는 이게 2가지 경우의 수로 5가지 아궁이에 집힐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의 5승이 되기 때문에 10가지는 틀렸다고 확인을 할 수 있죠. 네. 이렇게 찍고 나머지는 한번 보시고요. 4번 문제는 여기까지 해볼게요. 5번 문제는 핵심 논지 문제인데요. 논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거의 다 읽어요. 웬만하면 거의 다 읽고, 마지막 부분에 좀 더 힘을 줘서 읽고요. 한번 중요한 데를 줄치면서 읽어보면, 상대주의자들은 논증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시고. 여기에 예시에서 상대주의자들의 통념을 얘기를 하고, 통념은 자신의 문화에서 만들어진 이론만 수용하도록 만든다는 것인데, 여기에 그 화자는 반드시 특정 사상이나 이론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데크레트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뉴턴 물리학을 받아들였다라는 얘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으니까, 선지를 와서 보면, 다양한 문화 평가 기준 아니고요. 뭐, 이게 상대주의자들의 주장이죠, 2번은. 네, 탁월한 이론, 이것도 아니고요. 항상 고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게 맞지만, 이거죠. 다른 평가 기준을 따르더라도 자기 문화에서 형성된 과학 이론만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데카르트주의자와 뉴턴 물리학으로 얘기를 해줬고, 그래서 5번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항상 고정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일부 지엽적인 보기를 하나 만들어서 헷갈리게 주거든요. 그것도 유의하시면서 섣불리 이렇게 찍고 넘어가지 않는 경우, 섣불리 찍고 넘어가지 않는 경우. 6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고요.
이런 문제는 그냥 쭉 읽으면서 푸시면 됩니다. 대체로 뒤에서 답이 나오긴 하는데, 앞에를 읽지 않으면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쭉 읽는 편입니다. 음, 은는하고 이가의 비교인 것 같아요. 은는의 의미는 비교적 선명히 드러난다. 주어의 자리가 아닐 때 선명히 드러난다. 예, 여기 주어의 자리가 아닐 때 그늘에서 는이 있고, 그래서 선지로 내려와 보면 그 작가는 이건 주어고요. 만년필로는 여기가 주어가 아닐 때 쓰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만년필이 아니면 쓰지 않는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라고 해서 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은느는 대조의 의미를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주어 자리에 쓰인 것이 의미상 대조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서 주어 자리에 은는이 의미가 항상 잘 파악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 보고, 예, 여기 소나무는 2번 선지에 보면 소나무는 상록수이고 낙엽송은 그렇지 않다라는 대조로 쓰였던 것, 의미상 대조로 쓰였던 것, 예, 확인해 보고요. 다음은 이제 이가 얘기네요. 이가는 특수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미를 대표할 필요가 없다. 의미를 대표하지 않고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현상을 말하는 것을 디귿이라고 하고요. 바람은 분다. 예, 음, 어떤 특별한 의미를 대표할 필요가 없고 단지 부는 현상을 말할 때니까 바람은 분다. 예, 적절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은는의 경우 특별한 의미를 얘기하고 있고요. 알려진 정보의 관점. 이미 알려진 대상일 경우에 은는을 쓴다라고 한 것이 어색한 것이 리을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음, 은는. 예, 여기에 보시면 이미 알려진 대상인 그 사람은 는이 돼야 되는데 이가 나왔기 때문에 어색하다는 진술 맞아서 답은 미음으로 가겠습니다. 이 미음 보시면 음, 미음에는 초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격주사의 차이를 초점에서 찾기도 한다. 서술어 쪽에 초점이 놓인다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엔 영미에 초점이 놓이게 되는 미음을 한번 확인해 보면 영미는 노래를 잘한다 해서 여기 영미에 초점이 나온 게 아니라 노래를 잘한다가 초점이니까 미음을 틀린 것으로 판단해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갈게요. 기역과 니은 빈칸 문제고요. 고유어 얘기네요. 고유어 그리고 한자어, 외래어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묻고 있어요. 그래서 고유어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한자어와 외래어의 견주어, 정서적 호소력이 크다. 그러나 기원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범위를 확정하기 힘들다. 그래서 한자어와 외래어를 뺀 나머지 어휘를 범위로 삼는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음, 그래서 고유어에는 차용어들이 있고 그리고 차용한 것이다. 한자어에서 차용한 것이다. 그런 예로서 벼락, 서랍, 썰매가 나와 있고 처음부터 고유어가 아니었다. 한자어를 사용하다 형태가 변한 것이었다. 이런 것을 찾아보면 되겠죠. 기억 선지를 보면 고유어의 발음과 유사해서 고유어로 바뀐 것이다. 2번도 포괄하고 있고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엔 형태가 바뀌어 한자 표기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리고 5번은 고유어를 밀어내고 고유어의 지위를 차지한 것이다. 예, 이거는 명확하게 답을 찾을 수 없을 때는 뉘앙스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뉘앙스로 보는데, 이게 만약에
1, 2번 선지의 발음과 유사해서 고유어로 바뀐 것이라면 여기 낱말의 기원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뭐 이런 이유를 발음과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겠죠. 그렇기 때문에 발음과 관련해서 뭐 설명의 그런 유사성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1, 2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번, 2번 제끼고 3번과 4번 그리고 5번이 경합하는데 이게 3번과 4번에 본디 한자어였다는 내용이 여기 한자어를 사용하다 형태가 변한 것이라는 것과 일치하고 그래서 그리고 고유어는 한자 위에서 한자어와 외래어와 명확하게 구별이 되기 때문에 음, 한자 표기를 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내용이 바로 고유어와 일치를 하면서 예, 3, 4번 중에 답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제 니은을 볼게요. 니은 두 번째 층인 한자어는 한자어로 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유어와 구분된다. 수입된 것도 있고, 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것도 있고, 라고 나오는데, 이 니은 뒤에 있는 문장은, 뭐, 일본에서 나온 것도 있고, 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것도 있고, 라고 봤을 때, 니은은 모두 중국에서 유래된 것은 아니다라는 서술이 와야 적당하겠네요. 네. 이 4번 같은 경우에는 좀 투머치라고 생각한 게, 우리말에 동화된 정도가 낱말의 기원이 어디인지에 따라 다르는데 새로운 주장을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투머치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동화된 정도에 대한 언급이 뭐 없기 때문에 지문상에서는 그래서 3번 정답으로 하고 맞춰보겠습니다. 8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보기형 추론 문제고요. 보기형 추론 문제에서 일단 보기를 먼저 보거든요. 그래서 5벌씩 타자기, 5벌씩 타자기, 그리고 한글 타자기를 중심으로 보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다시 문장 구조를 보면 첫째, 영문 타자기, 그리고 둘째, 음, 5벌씩 타자기의 경우, 4벌씩의 경우. 그래서 문단을 이렇게, 어디서 문단이 주로, 중심적으로 이 문단이 말하는 내용이 뭔지 파악을 해놓고, 그러면 첫째는 영문 타자기 나오고, 음, 그러나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을 모아 쓰는 문자이므로 종이가 한 칸씩 움직인다면 제자리에 찍을 수 없다. 따라서 뭐뭐 하면 안 되며 안 움직 글쎄여야 한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억 선지로 돌아와서 보면 받침이 있는 글자의 모음에 대한 글쎄는 움직 글쎄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예, 그게 영문 타자기와 다른 점이잖아요. 한글 타자기는 초성, 중성, 종성을 모아 써야 되기 때문에 안 움직 글쎄여야 한다는 게 첫 번째 문장의 핵심이니까 여기는 틀린 진술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5벌씩 타자기에 관한 내용을 보면 이 선지를 보니까 이 5벌씩 타자기에 대한 이해를 묻는 선지이기 때문에 뭐 여기 둘째는 안 읽어도 되고 5벌씩 타자기의 경우로 바로 내려오게 되면 어, 이렇게 뭐 복잡해 보이는데 이렇게 공통적인 거 초성자음 한 벌, 초성자음 한 벌, 그리고 모음 한 벌, 모음 한 벌, 종성자음 한 벌 이렇게 5개이거든요. 그리고 한 벌이라는 걸로 구분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담이라는 글자에 알을 쓰기 위해 사용하는 글쎄, 즉 여기는 자음이 아니라 모음이죠. 모음이고
지금 여기 모음이 두 가지 경우를 나눠주고 있는데 이 두 가지에서 이거를 적용했을 때 일치하는지 보면 되니까 지금 다음의 경우에는 받침이 있는 경우에 쓰는 모음이기 때문에 위에서 전자에 해당하고 나, 나의 경우에는 받침이 없는 선지이기 때문에 후자에 해당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맞고요. 자, 이제 디귿 선지 볼게요. 디귿은 꿈이라는 글자의 미음을 쓰기 위해 사용하는 글쎄와 목이라는 글자의 미음을 쓰기 위해 사용하는 글쎄가 다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자음이잖아요. 자음인데 지금 꿈이라는 글자의 자음은 종성에 해당하죠. 왜냐면 이 맨 밑에 있는 게 종성이니까. 그래서 종성자음 한 벌. 그리고 목이라는 글자의 미음은 일단 종성이 아닌 거기 때문에 글쎄가 다르다는 건 맞죠. 그리고 네 번씩 한글 타자기 아직은 안 읽었는데 네 번씩 한글 타자기에서는 같다라고 나오고요. 똑같은 걸 비교를 하는 거니까 이 종성 자음, 그러니까 네 번씩 타자기의 종성 자음을 빠르게 찾아보면 모음 한 벌, 초성자음 한 벌, 초성자음 한 벌, 종성에 대한 얘기. 여기 나오네요. 종성자음은 어, 가로로 긴 모음과 어울려 쓰는 초성자음 글쎄를 예, 여기 마지막 문단을 보고 네 번씩 타자기에서는 맞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 종성자음은 가로로 긴 모음, 즉 오나 우를 얘기하는 거죠. 오나 우에와 어울려 쓰는 초성자음 글쎄를 위치를 조정해서 같은 벌식으로 찍는 거니까 이 목의 미음의 미음과 일치한다고 봐서 디귿선지를 맞게 판단하고 예,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8번 문제 풀이 끝내보겠습니다. 9번. 네, 추가해야 될 전제 문제고요. 기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론을 구성하고 있고, 이 결론을 지지하는 근거들 중에서 빠진 전제를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논란이 되었는데, 논란의 초점은 셀카냐, 그 다음에 셀카가 아니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셀카를 지지하는 근거는 의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음, 예. 그래서 셀카로 인정받으려면 의도가 있어야 하고 실현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근데 나루토는 이런 의미의 셀카를 찍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예, 결국 이 결론은 셀카가 아니라는 쪽을 지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로 자아가 없는 나루토 그리고 인간의 행위 흉내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즉 셀카가 아니라는 쪽은 나차 그리고 흉내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셀카라는 측은 어, 예, 이거는 당연히 자신의 모습을 찍는 게 셀카니까 또 의도 그리고 실현 능력 이렇게 두 가지를 꼽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결론이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려면 이 두 개 맞물리는 서로 이 두 가지 주장이 상충되는 그런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안 보이죠. 그래서 선지에서 그런 걸 찾으면 될 것 같아요. 1번 보면 나차 앤드 낫 흉내 예, 셀카가 아니라는 쪽을만 얘기하고 있는데 심지어 예, 낫 흉내도 틀렸죠. 그래서 1번은 아니고 2번 의도가 있다는 것은 자아를 가졌다는 것이다. 의도면 자아인데 이걸 대우치해보면 낫 자아면 낫 의도니까 여기 셀카가 아니라는 낫 자아면 낫
의도, 즉 셀카가 아니라는 쪽을 지지하면서 셀카의 의도를 부정해주는 이런 2번 선지가 답이라고 예, 생각되네요. 그리고 나머지 선지도 보면은 실현 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자아를 가진다. 즉 이거를 자아면 실현 능력인데 지금 셀카가 아니라는 쪽에서는 낮 자아이기 때문에 이걸로 셀카 이 전건을 가지고 셀카와 연결지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틀린 선지고 4번 의도가 있다는 것은 저작권이 있다는 것이다. 뭐 의도 이거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의도 실현 능력이 없으면서 나 실현 능력 그리고 and not 흉내 할 수는 없다라고 나오니까 실현 능력이 있거나 흉내낼 수 있다라는 선언으로 역시 이 논란을 연결지을 수가 없는 그런 선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 이렇게 9번 해설 맞춰보겠습니다. 10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0번 문제는 기억, 빈칸하고 논리를 결합한 문제로 보이고 예, 이렇게 기호가 있는 거 보니까 이 앞에 있는 내용을 기억에 넣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not A면 C고 그리고 not B면 D다. 근데 결국 C와 D 중 하나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not A거나 not B이다. 이거와 동치죠. 그렇게 걱정하는 거 보니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죠. 그렇게 걱정하는 거 보니 너는 not A와 not B로 생각하고 있구나. 이대로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선지를 와서 보면 이거는 A or B고 이거는 not A or not B. 즉 2번 그리고 3번 그리고 5번이 되겠네요. 자, 계속 가보죠. 실은 나도 그것 때문에 걱정인데 어떻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 라고 했을 때 not E and not F일 경우엔 A and B라고 나오고 여기에 대한 게 not E and not F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맞아.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 근데 갑이 아니야. F는 사용해야 되거든. 하면서 이 앞에 걸 부정하고 있죠. 그래도 걱정할 필요는 없어. 왜냐면 어쩌고 이거든. 그리고 다시 갑이 G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나온다. 여기서 을이 얘기를 하는 건 A and B의 결론을 낼 수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즉, 요 을이 여기서 얘기한 거 중에서 not E and not F이면 A and B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이 그 전건인 F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으니까 그래도 이 결론인 A and B가 나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3번, 5번 중에 그런 걸 가지고 있는 답을 고른다면 여기 보시면 A와 B를 모두 사용할 경우 F는 사용해야 한다. 근데 A와 B를 모두 사용해야 한다는 거는 이거는 후건에 대한 얘기니까 후건으로부터 전건을 이끌어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안 되고 3번도 같은 내용. 만약 이게
예, 그렇게 되고,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엔 F를 사용해야 하고, G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A와 B를 모두 사용해야 한다. 이 결론 A와 B를 모두 사용해야 한다. 괜찮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갑이 얘기했던 F,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G를 얘기했던 거를 합쳐서 A와 B의 결론을 내는 거. 전건 괜찮고, 후건 괜찮고. 그래서 5번을 답으로 해주시면